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성착취물 영상은 지금도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은 돈까지 내고 지켜본 이들도 법망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오늘 법률 쓸모 시간에는 이런 중대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황박모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주도자들, 가담자들 모두 이게 범죄 행위인지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일단 N번방 사건은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힌 일종의 어떤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 씨에게는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사기, 살인 음모 혐의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혐의만 좀 짚어보면은 우선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이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상대 얼굴, 뒷모습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들 협박해서 영상을 찍게 했으니까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 등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주빈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벌써 언급되는 혐의면에도 여러 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처벌을 받느냐도 관심사인데 그런데 이 강력한 처벌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조 씨의 범죄 혐의는 저희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여러 개 범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죄 형량을 단순하게 합산해서 계산하진 않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다가 일정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60년, 80년 징역과 같은 높은 처벌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면 이게 법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이 처벌 수위를 놓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또 범행 동기랑 또 반성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성범죄자에게 이거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양형 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건 정말 이 영상물을 게임 관람하듯이 정말 맞습니다. 경기를 보듯이 이렇게 돈을 주고 봤다는 건데 이거 들어와서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 거죠? 일단 단순 시청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다만 N번방에 들어가서 단순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텔레그램의 특성상 영상 재생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소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란물을 다른 곳으로 공유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배포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봤다면 이걸 법적으로 소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인이면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배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처벌이 어렵고 또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촬영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퍼뜨려도 처벌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의도적으로 연예인이나 특정 여성 사진을 나치 사진인것 같은 그 사진을 또 합성을 해갖고 퍼뜨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그 편집 영상물인 딥페이크가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좀 많이 이용됐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이랑 또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영상물로 어떤 저질렀던 성범죄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와 같은 기존에 존재하던 처벌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적으로 처벌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처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집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요. 또 여기에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범죄자의 처벌만큼이나 피해자가 2차, 3차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어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N번방 관련자들의 처벌 수혜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고맙습니다. 예.